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터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귀뚜라미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귀뚜라미 요즘 많이 귀하죠. 특히나 사이즈 큰 게 귀하기 때문에 작은 걸 어떻게 키워야 빨리 크는지, 또 어떻게 키워야 안 죽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귀뚜라미가 사실 키우는 게 모든 생물 중에 제일 힘들어요. 이 쌍별 귀뚜라미는 국내에 서식하는 토종 귀뚜라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후에 잘 맞는 애들이 아니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일단 쌍별 귀뚜라미는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게 사육해야 되는 게 제일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스팟 램프라고 하는 파충류 일광용용 램프를 틀어주면은 따뜻해서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을 받아야 탈피를 잘하고 잘 크는 거거든요. 그럼 따뜻하기만 하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 귀뚜라미는 곧 먹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제일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뚜라미한테 먹이를 아무것도 안 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귀뚜라미도 먹이를 줘야 되는데, 귀뚜라미는 수분이랑 단백질을 같이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수분이랑 단백질 그 한쪽으로만 편향이 되더라도 서로 잡아먹는 카니발리즘이 일어나고, 이 귀뚜라미 통은 소위 개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먹이로는 무엇을 줘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이제 보통 수분용 그리고 또 단백질 섭취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면 이제 단백질 섭취용으로는 무엇을 주냐? 보통 귀뚜라미 농장에서 만드는 사료인데, 이제 닭모이나 어분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기성 상품들도 있고, 근데 요즘엔 수분이랑 단백질을 같이 섭취할 수 있게 나온 레파시사의 버그버거라든지, 아니면 국내 제조 제품인 건로딩 레시피라고 하는 제품도 개발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 구하기 어렵거나 나는 그냥 조금 더 손쉽게 구하기 좋은 먹이류가 좋다 하시면, 그냥 이제 수분 채워주는 물 대용으로는 애호박이나 당근, 알배추 같은 게 가장 적합하고, 단백질 공급용으로는 우리 열대어나 거북이 사료 같은 거 있죠. 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고기나 어류 사료들, 아니면은 뭐 게 사료, 고양이 사료 같은 것들도 좋으니까 그런 걸로 대체하시면 되는데, 조금은 더 섭취가 용이하게 뭐 잘게 부숴서 먹이 그릇에 담아서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야채 같은 수분 대용들은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흩뿌려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사료들은 절대 흩뿌려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저처럼 계란판을 뒤집든 아니면은 먹이 그릇을 하나 놔둬서 거기다가 사료를 모아 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귀뚜라미는 제가 알기로는 소변이랑 대변을 따로 나눠서 배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분 섞인 대변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 수분 섞인 변이 내가 흩뿌려 놓은 사료들이랑 섞여버리는 순간 곰팡이는 진짜 금방 피고요. 또 귀뚜라미가 그 냄새를 맡고 또 그거를 또 처먹어요, 이 멍청한 놈들이. 그럼 얘네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멍청해서 사육하기가 힘든 것도 있기 때문에 사료는 흩뿌리지 말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먹이 때문이 아니라 이제 관리법 때문에 죽이는 사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니까 좀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귀뚜라미는 환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는 저희 많은 단골분들이나 아니면 귀뚜라미 사러 오시는 분들이 이 많은 귀뚜라미를 보고 나서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긴 귀뚜라미가 이렇게 많은데 냄새가 왜 하나도 안 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사육 환경이 맞기 때문에 죽지 않아서 시체 썩은 냄새가 안 나는 것도 있고, 똥 냄새가 안 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안 죽이냐? 제가 이렇게 오픈해서 사육하는 이유가, 제가 매번 귀뚜라미를 담아드리거나 아니면 저도 피딩을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오픈해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귀뚜라미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수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분 섞인 대변을 배출한다고. 근데 그게 한두 마리만 그렇게 배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최소 50마리 이상씩은 사육을 하고, 얘네들이 신진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먹자마자 바로 배출하는 애들이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배출을 해요. 그럼 그 많은 귀뚜라미가 그 작은 사육장에서 그렇게 배출을 해대는데 습기가 안 쌓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분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때부터 수분이랑 시체들 때문에 냄새가 진짜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럼 그쯤에서 어느 정도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도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죠, 소변을 보기 위해서. 그럼 얘네들도 수분 섞인 먹이를 많이 먹으면 그만큼 수분 먹은 이제 대변을 많이 배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먹이도 이 사이즈의 귀뚜라미 100마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당근이나 애호박 같은 수분 대체용 먹이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 크기로 잘라서 2덩어리 정도만 3일에 한 번씩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백질 공급용인 사료 같은 경우는 항시 사료 그릇에다가 담아뒀다가 어느 정도 소진되거나 너무 오래 있으면 냄새가 안 날아가서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료로 바꿔주면서 항시 먹이가 끊이지 않게끔 사료 그릇을 비치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3일 정도 뒤에 수분 대체용 먹이를 줄 때 얘네가 당근이든 애호박이든 그걸 남겼네? 그러면은 그거는 남긴 것들은 빼주시고 더 이상
추가로 주지는 마세요. 어차피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거고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거니까 굳이 내가 그걸 또 주면서 수분을 과다하게 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귀뚜라미들한테 물 준다고 스프레이로 물 뿌려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그건 그냥 귀뚜라미 죽이는 거예요. 게다가 환기까지 안 되면 곰팡이 크리티컬 터지는 건 순식간이죠. 그리고 이렇게 스팟 램프를 틀어놓으면 좋은 게 이 열 때문에 습기가 금방 날아가요. 환기도 잘 되고 이렇게 열까지 나오는 열기구가 있으면 사육장에서 냄새도 안 나고 이것만으로도 귀뚜라미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저의 이 사육 환경을 보고 또 물어보세요. 이러면 귀뚜라미 안 튀어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바로 말씀드리죠. 네, 안 튀어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종 귀뚜라미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프력이 높지도 않고 얘네들은 위로 올라가려는 습성이 있어서 계란판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게 우리 눈에 잘 띄는 것 뿐이지 탈출하려는 습성이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어디로 뭐 팔팔 뛴 적이 없잖아요. 그쵸? 제가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뛰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거고, 그리고 먹이가 있는 곳 주변에 몰려 있거나 아니면은 따뜻한 곳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이상 여기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보통 가정집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뚜껑을 열고 키우기에는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뚜껑 대용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다이소에 가시면 구할 수 있는 장독대 환기망이나 아니면 세탁망 뭐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사용해본 결과 제일 좋은 건 양파망이에요. 여러 개를 꿰임질해서 크게 만드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좋고 오래오래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기가 잘 되는 뚜껑을 사용하시면서 사육장 자체를 환기가 잘 되게 만들어 줘야 된다. 리빙박스 뚜껑에 인두기나 드릴 같은 걸로 구멍 뚫는 걸로는 어렵다라는 걸 좀 알려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환기가 중요한 만큼 사육장의 크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란판을 많이 넣어주는 이유가 얘네들이 숨을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숨을 공간을 많이 마련해 줘야 튀어나오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오래 살아있는 건데, 이 예민한 또라이들이 아무리 계란판을 많이 넣어줘도 좁은 공간에 너무 밀집이 되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요산을 뿜어내거든요. 왜 되게 시큼한 냄새 나는 거 있죠. 그게 얘네들이 몸에서 뿜어내는 요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때 얼마 못 가서 비실비실해져서 죽거나 귀뚜라미 몸에 응애라는 잡충이 생겨요. 그걸 또 섭취한 타란툴라들은 먹이를 먹는 동안 도가에 응애가 또 옮겨가요.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넓은 사육장에 여러 장의 계란판을 넣어주시면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는 게 좋고, 환기가 잘 되는 사육장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어떤 크기가 적당한지 알려드릴게요. 이 크기 기준으로 50에서 100마리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채집통 대 정도 사이즈가 좋고요. 그리고 100에서 150마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채집통 특대 정도 사이즈가 가장 좋아요. 가끔 채집통 소 사이즈 가지고 오셔서 귀뚜라미 담아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일시적으로도 좀 힘들어요. 만약 300마리 이상 대량으로 사육하신다 하면은 50에서 70리터짜리 대용량 리빙박스를 구매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양파망으로 뚜껑을 만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채집통은 뚜껑 자체가 환기가 잘 되는 뚜껑이라서 뭐 추가로 양파망으로 뚜껑을 안 만드셔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 또한 양파망으로 또 대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뭐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파망 자체로 뚜껑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린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똥은 항상 바닥으로 모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수분 먹은 똥을 안 먹게 하고 똥만 모이게 하는 것도 진짜 팁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맨 바닥쯤에 루바망을 리빙박스 크기에 맞춰서 여러 개 깔아주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신문지를 잘게 찢어서 넣어주시면 이제 얘네들이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생각 없이 똥을 주워 먹고 자살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신문지는 수분을 잘 먹기 때문에 사육장 내 수분도 안 생기게끔 어느 정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대신 수분 먹은 신문지에선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자주 청소를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하지만 뚜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 그럼 아무리 이 모든 걸 맞춰주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환기만 잘 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말이 많았죠. 근데 이건 제가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키우기가 까다로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맞춰줘도 집 자체가 습하다 하면 또 다 집단 폐사하는 일까지 생기는 애들이니까 이건 뭐 답답하기 그지없죠. 하지만 우리가 생물을 키우는 건 누가 시켜서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키우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으면 불편하면 꼭 하나 이상은 따라오는 법이죠. 우리 사람들 밥상에도 건강한 식재료만 올리려고 노력하듯 우리가 애지중지 키우는 생물들에게도 건강하고 신선한 귀뚜라미를 먹이는 것이 우리가 생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가 아닌가 합니다. 안 그래도 귀뚜라미 말고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또 요즘같이 귀뚜라미 한 마리라도 귀한 요즘은 이렇게라도 한 마리라도 더 살리는 게 우리 개체들 살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으로 인해서 귀뚜라미에 대한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